야당의 협치 무시란 주장과 야당의 발목 잡기란 주장 나란히 들어보셨습니다. 청와대의 입장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박수현 대변인인데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미처 검증 못한 부분을 국회를 통해 듣고 결정적 하자 없으면 인사권 행사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할 거다. 외교적 현안이 급박하다. 5일보다 더 짧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냥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시사를 했습니다. 정세균 위원님, 지금 야당의 주장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주장 공평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런 얘기도 나왔죠. 국민검증 통과했다. 그리고 청문회는 참고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로 날짜까지 정해졌죠.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실 외교부 장관 없이 국정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밀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밀고 나가는 그 이면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율이 있다. 더더욱이나 강경화 후보자의 지지율도 뭐 50%가 넘는다고 이제 본 것 같아요. 일부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적격으로 60% 나왔지만 사실 그거는 다시나 이제 여러 조사에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청와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 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야당 반발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그 국민 지지가 높다고 청문회를 물어붙이면 여론조사 가지고서 이 청문회를 결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회가 청문회를 하던 절차 필요가 없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늘 주장하듯이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그 중요한 트레이드마크 같은 발언인데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청문회는 그냥 참고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걸로 그리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협치라는 것이 영어로는 가버넌스인데 그 선출된 권력에 따라서 모든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협치를 하려면 가진 자가 양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 양보보다는 우리가 힘이 있고 국민이 지지하니까 그냥 가겠다 하는데 그런 태도 가지고는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번 국회에 요청할 것, 그러니까 돌려보낼 것. 국회의 부적격 판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몇 가지 사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검증 통과했다는 청와대의 오만. 청와대가 김 위원장 임명을 이유로 국민검증 통과를 내세운 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외면하고 여론 정치를 하겠다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다시 없었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야당도 결국 보다 엄정하고 날카로운 검증으로 왜 이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지 국민에게 증명하기 바란다. 이번에 경향신문 사설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고 대통령은 협치에 더 노력을. 문 대통령의 협치를 위한 노력도 아쉽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현실론만으로는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요. 협치를 실현할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촛불 시민의 뜻은 단순히 박근혜 정권을 문재인 정권으로 바꾸고자 한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설득에 더 공을 들이고 실질적인 협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협치 요구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이번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국회 파행 무릅쓴 인사 강행은 협치가 아니다. 근본적 문제는 흠결투성이인 공직자 후보군에 있다. 중략. 그런 인사를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비난을 퍼부어대면 야당이 수긍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요. 문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다. 좀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대해야 한다. 5대 인사 원칙이 비현실적 공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문제 후보자까지 모두 임명 강행을 고집하는 건 독선이고 오만이다. 독선과 오만은 협치의 독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사설을 봤으니까 또 한국일보 정치부장 출신인 김광덕 전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야당의 주장이 팽팽한데 전선이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최후 전선이 강경화 후보자를 두고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아까 저 사설을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둘 다 잘못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예.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청와대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야당의 발목 잡기를 거론한 시각이 있는데 그걸 우선 하면서도 또 대통령한테 또 협치를 당부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전개되는 게 강경화 후보자를 놓고 서로 좀 청와대와 야당이 좀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다. 예. 치킨 게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주 달리는 연찰처럼 서로 다 달리는데 서로 운전대를 돌리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면 충돌해서 둘 다 대형 부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결국엔 힘들어지는 건 국민들입니다. 승객들도 다치고. 예, 그렇죠. 예. 국민들이 진짜 그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민생도 어려워지고 좀 안보도 좀 그렇고 이렇게 현재 협치는 불가피한데 그러면 협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협치를 하려면 일단 협치라는 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식으로 할 테니 도와주세요 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힘이 있는 청와대가 뭔가 양보 카드를 내놔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역지사지가 필수예요. 역지사지인데 지금 한나라당이었던 지금 자유한국당도 보면은 지나치게 또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치킨 게임을 안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청와대는 지금 이번에 내놓은 모든 이런 후보자들 카드를 100% 다 그냥 다 카드를 다 살리고 가겠다. 이러한 그런 희망은 좀 버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도 많은 사람들을 낙마시키겠다. 이것도 버리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과거 정권에도 보면은 이렇게 개각이라든지 조각 같은 거 하면 2-3명 이렇게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최소한 1명 이상은 그중에 가장 심한 사람 다는 못하더라도 그런 데서 뭔가 이 청와대와 야당이 그런 데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인데 하나씩 좀 양보해라. 김학전 부장님은 중재안을 내놨는데 김부식 교수는 어떠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의 발목 잡기 성격이 또 없지는 않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초기 내각 구성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야당의 체면을 세워야 되겠다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저는 그 야당이 자유한국당에 나서가지고 계속 야당으로 선명성을 부각시키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추미애 지금 대표께서도 굉장히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있는데 예. 저는 작전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야당이 세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을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면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분리대응을 해야 됩니다. 야3당을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균형을 좀 시켜야 된다. 자유한국당을 전략적으로. 고립화시키려면 보다 현명한 대책이 필요한데 저렇게 한꺼번에 몰아붙이면 자유한국당을 더 살려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상조 위원장하고 그 강경화 후보는 다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네. 결국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해주겠다는 의도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강경화만큼 다릅니다. 강경화 네. 후보는 세 당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미애 당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원하면서도 야당을 조금 더 고립화시킬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좀 저항을 고립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들어주면서 자유한국당을 소수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현명한 전략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저렇게 계속 마이웨이식으로 청와대에 가버리면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9월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 우리가 그 야당도 계속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을 했고 그 결과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야당이 모여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서 해임 통과했어요. 건의안까지 나왔어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결정적 사안이었는데 만약에 또 이 중에 한 명을 야3당이 끝까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버릴 경우 정말 김재수 장관처럼 또다시 야당들이 모여서 해임 건의안 통과시키면 어떡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럴 때는 정말 대책이 없을 겁니다. 예. 정말 야3당도 똑같이 야당으로 대하지 말고 분리대응하면서 스스로 협치의 좀 명분을 살리길 바랍니다. 청와대와 야당에 물러설 수 없는 승부. 오늘 그 치열한 전쟁이 바로 강경화 후보 장관에 모여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보겠습니다.